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영토TV 이리네입니다. 오늘도 장경환 박사님 모시고 역사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질문 몇 개 드릴게요. 그리고 좀 대답 잘 해주시겠죠. 그 박사님 한반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강대국들이 호시답답 노린다고 하는데 지정학적 측면이 무엇인가요? 네, 호시탐탐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호시탐탐. 솔직히 뜻이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 호시탐탐, 시시각각. 예. 강대국들이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야욕을 갖고 있죠.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늘 그 지정학적 측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이 뭐예요? 예, 지정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리학을 잘 알 겁니다. 네. 지리. 네. 지리 알죠? 알아요. 이렇게 산이 어디고, 네네네. 강이 어디고,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지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지리학에다가 정치가 개입이 되면은 지정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치적인 이 개념이 이제 지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데 거기다 정치적 개념이 개입이 되면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냐면은 우리 한반도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약간 비껴나간 얘기 하나 하면은 동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동해를 한국의 동쪽 바다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한국의 동쪽 바다가 아니고 동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유럽의 개념이에요.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저 프랑스에서부터 이쪽에 아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게 하나의 대륙으로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대륙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해는 한국의 동쪽이 아니라 이 대륙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동해를 표기를 일본해로 하면 안 되고 동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륙의 개념에서 동쪽이다. 그러면 이 대륙의 가장 동쪽이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중에 제일 큰 바다가 어디예요? 동해 아니에요? 동해? 태평양. 태평양. 네. 이 태평양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 한반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대륙 세력과 이쪽에 해양 세력 이게 거기다 만나는 점이 바로 이 한반도예요. 진짜 중요한 위치에.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학적 측면에서 과거에는 되게 이렇게 여기를 노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륙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거고 이쪽에 일본같이 섬나라는 여기를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 건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생전에서 지정학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지경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경학이 그러면 뭐예요? 지금 뭐 같아요? 아까 경제학. 지정은 지리학에다가 정치가 입힌 게 경제가 아니에요? 와, 이리나 씨는 경제. 천재예요. 맞아요? 예. 지경학이라고 하는 지리의 경제가 입혀지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경학적 측면인데 우리가 허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허브. 허브 못 들어봤어요. 허브는 뭐가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나눠지는 거를 허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우리 방에 들어오면은 우리 방에서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들어온 인터넷이 나눠주는. 분산하는 거를 허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인천공항을 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된다? 인천으로. 인천으로 와서 여기서 다시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가라. 그래서 허브를 만드는데 지경학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륙에서 해양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교두보 허브 역할이고 해양에서 저쪽으로 어디죠? 허브 역할. 가려면 허브 역할. 그래서 우리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통일 열차가 부산에서 출발하면 어디까지 가요? 그 모스크바, 유럽까지 가죠. 유럽까지.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한반도에서 출발한다 그렇죠, 이게. 한반도에서. 그 허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양 세력들이 일본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해갖고 유럽을 가려면 어디로 들어오면 되겠어요? 부산으로. 부산 들어오면은. 그게 지경학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와, 거예요.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늘 사건 사고가 많고 강대국들이 많이 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정학적 측면이나 지경학적 측면에서 허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예. 많이 노리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어서 있는 질문을 할게요. 예, 예. 한일 간에 예, 예. 독도가 항상 문제인데 예, 예. 일본은 예, 예. 과거 시절부터 예, 예.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한반도에 대해 침략을 했나요? 예,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이라고 하죠. 일본이 병탄을 했어요, 우리를. 을사늑약에 의해서 우리 애격군을 뺏고 1910년도에 우리를 무단 통치를 했어요. 우리는 뭐 그거를 일본이 우리가 최초에 우리 한반도를 분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야. 분할이 아니라 우리 침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워낙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그 침략하려고 이전부터 한 거지. 벌써 4번이나 걸쳐 갖고 우리를 한반도를 분할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그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언제냐면은 1592년이에요.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이 1910년인데 1592년 같으면은 거의 300년. 300년 전이에요. 한 300년 전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네, 무렵이에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이제 임진왜란에 일어날 때 일본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명나라를 침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선에 길을 좀 내줘라.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뭐 일부러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들어가려면 가려면은 한반도 통해서 가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아까 지정학적으로 네. 우리는 교두보의 역할이고 허브의 역할이다 보니까 명나라 저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한반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땅에 살고 있는 그러게 거예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명물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길을 내줘라. 이게 이제 한반도 쪽에 어떻게 했어요? 임진왜란의 시작이죠. 그 우리는 이제 안 된다라고 했더니까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났어요. 아 그럼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전쟁이 들어왔어요?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1592년도에 일본이 명나라하고 우리 한반도에 쳐들어와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하고 그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평양까지 올라갔어요. 평양까지 가갖고 명나라한테 단판을 벌여요. 아 그러면 그때 명나라가 위치가 어디쯤에 있었어요? 명나라는 저쪽에 지금 요서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평양하고 가까웠었던 거예요? 평양하고는 뭐 우리 여기보다는 가깝죠. 이제 압록강 있고 위에 만주 있고 요 밑쪽이 이제 명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에 심유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유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나니까 고신이 육기낙가라고 하는 사람이 명나라의 심유경 보고 제안을 해요. 단판을 평양에서
우리 이 평양까지 쳐들어왔는데 이 밑쪽은 우리가 통치할 테니 위쪽은 니네 해라. 그 위쪽은 너네가 가져라. 아 너무 심한 그러니까 거 우리 아니야? 조선은 빼놓고 우리 조선 땅인데 저네끼리 명나라하고 이 일본하고 저네끼리 회담을 벌린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우리 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땅인데 어쨌거나 이 임진왜란을 거쳐서 저 일본은 쳐들어와 갖고 평양까지 올라가 갖고 평양에서 심유경을 만나 갖고 자 우리 여기 이렇게 할 테니까 빼줘라. 우리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데 명나라 심유경이가 오케이해요. 오케이.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고신이는 뭐라고 하니까 대동강 동쪽 땅은 우리 일본이 갖고 서북쪽 그쪽은 명나라가 가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군대가 대동강 중심으로 이제 점령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전쟁을 끝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그 당시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이 힘이 약하니까 부탁을 하죠. 명나라한테. 우리 지금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 막아줘라. 이러니까 명나라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이제 막아준단 말이에요. 막아주니까 이 평양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까지만 우리 더 이상 안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전쟁 끝내자. 그리고 여기서 분할을 하자. 평양 동쪽은 일본이 먹고 이쪽은 너네가 먹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심유경이 오케이 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하죠. 그렇게 하자고 해갖고 이제 심유경이가 이제 북경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명나라의 어전 회의를 왕 앞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자, 이 일본이 여기서 우리 땅 나눠 먹자고 하는데 아유, 우리 뭐 조선 귀찮으니까 그냥 나눠 먹죠. 그럼 이렇게- 나눠 먹었었어요? 아니 나눠 먹자고 하는데 병부상서 석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병부상서 분? 명나라 사람이에요. 아, 명나라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조선하고 관계가 있는데 조선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래갖고 공식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성이 그 당시에 우리를 살렸어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임진왜란 때 결과적으로 예, 결과는 어떤 결과? 결국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다 물리쳐갖고 아. 우리가 이겼죠. 그러면 일본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물러갔죠. 그러니 뭐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일본이 이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한반도를 길을 빌려달라. 그래 우리는 안 비켜주겠다 이러니까 전쟁이 난 거야. 전쟁이 나니까 우리의 힘이 좀 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명나라에다가 부탁을 했죠. 그래서 명나라에서 와서 군사가 와서 전쟁을 함께 한 거야. 함께 하다 보니까 평양에서 심유경하고 고신이하고 만나갖고 야 우리 전쟁 끝내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조선 힘도 없고 좋은 땅 아니냐. 이 지정학적으로 좋으니까 우리 나눠 먹자. 이러니까 이 나쁜 명나라의 심유경은 그렇게 하자. 이래갖고 이제 갔는데 북경에서는 명나라 조정에서는 그래도 우리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 병부상서 석성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주 참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러게 말이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게 깨집니다. 분할. 잘 됐어요. 만약에 안 깨졌으면 우리 분할은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물리치고 이래갖고 임진왜란을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일본이 300년 전부터 이렇게 머릿속에 그렇죠. 이거 뭐 갑자기 일제 강점기가 그렇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 벌써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그렇군요. 겁니다. 너무 재밌는 저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예, 처음 아는 내용이에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다음 질문할게요. 예. 자, 영국에 의해 한반도가 분할이 됐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영국은 왜 한반도를 분할하려고 했나요? 자, 이게 이제 늘 아까 얘기했지만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워낙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우리를 분할해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에는 이제 패권 국가가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 네.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팍스 브리티니스. 영국. 그 영국이 대영 제국이 이제 세계를 이제 제패를 하려고 그 식민지도 많이 확보를 한 확보하고 거죠. 그 아시아까지 온 거야. 아시아에 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가장 강한 나라가 그 당시에 보니까 일본이 빨리 이 메이지 유신 때문에 맞아요. 근대화가 됐고 청나라도 그 당시에 양무 운동이라는 거 하는 걸 통해서 또 개화가 됐어요. 근데 가운데 보니까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아직 근대화 제대로 근대화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일본은 두 개 나라하고 친해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 청나라하고 친하고 일본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하면은 야 그러지 말고 청나라하고 일본한데 저기 나라 두 개 나라를 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너네 둘이서 나눠서 가져라. 그러면 그거 몇 년도쯤에 있었던 그게 거예요? 1900년도 초무렵이에요. 한참 임진왜란 한참 그 지나서 이후에 이제 이후에? 우리 개화가 될 무렵이 이제 고종 시절인데 야 이거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청나라는 아니 조선이 귀찮은 거야. 자꾸 이쪽에 간도 땅도 뭐 갖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니 승낙을 해요. 그걸 우리 영국 안을 받아 들여갖고 그러면은 우리 일본하고 나눠 먹자. 그럼 일본은? 일본은 이미 그 당시에 청일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청나라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나눠 먹어야 될 이유가 없죠. 없죠. 다 가져가려고 다 했었던 거 가져가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했으니까 그러면 영국의 계획은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일본이 욕심을 좀 부렸다라고 하면 아니 좀 욕심을 놓고 나눠 먹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일본 땅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반은 그러니까 저쪽에 대동강을 주제로 평양 이북 쪽은 중국. 청나라가 갖고 가고 그 이남은 누가 갖고 가요? 일본 아니야? 일본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된 것도 이게 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 두 번째에 걸쳐서 일본이 우리를 그러게. 분할 점령을 하려고 그러니까 했다. 첫 번째 일본, 예. 두 번째는 이제 영국. 영국에 의해서 이제 또 일본하고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또 예, 엮여 있는 나라들인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또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도 한반도가 분할이 될 뻔했는데 그래 러시아의 분할에 대해 말해 주세요. 예. 이 러시아는 이제 유럽에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 이제 하다가 이제 동진 정책을 펼칩니다. 동쪽으로 막 와갖고 어디까지 먹어요? 저기 저 블라디보스토크 고향이잖아요. 고향이. 거기에 이제 그까지 오는 거야. 딱 하고 원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연해주라고 하잖아요. 네. 연해주가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에요? 그 한국 땅 아니에요? 우리 그 당시에 조선의 땅이란 말이에요. 조선의 땅이고 그 이후에 대한제국의 땅인데 이 연해주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연해주가 러시아의 땅이 넘어가게 된 것은 아이운 조약과 북경 조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청나라가 영국이 청나라를 쳐들어와 갖고 땅 전체를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그 전쟁이 그 유명한 아편 전쟁. 모르겠어요. 아편 전쟁. 다음에 이제 아편 전쟁 얘기 자세히 해드릴게요. 아편 전쟁에 의해서 홍콩을 영국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청나라 본토 전체가 영국에 넘어갈 뻔했는데 그걸 누가 중재를 해주냐면은 러시아가 중재를 해줘요. 만약에 중재 안 해줬으면 안 했으면 영국이 청나라를 다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러면 중국 없는 거죠. 중국 없는 거죠. 아니 식민지가 됐다 이러대. 그 식민지 되더라도 나중에 식민지 없어지잖아요. 예, 어쨌거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청나라는 누구한테 신세를 졌어요? 러시아한테 신세를 졌죠. 러시아한테 신세를 지다 보니까 신세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신세를 뭘로 갚냐면은 땅으로. 연해주가 우리 땅인데. 근데 왜 자기들이 너네가 이 동쪽까지 왔으니까 이거 갖고 가세요 하고
북경 조약을 맺습니다. 아니 중국이 왜 자기 가져가라고?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 나쁜 놈들이죠. 내가 놈이란 말 써서 죄송하는데 놈이란 말 한번 쓸게요. 그러면 박사님 예. 그 당시에 예. 그 조선에 있는 고종이었어. 예, 고종이죠. 고종은 예. 뭐인 거예요? 우리는 그 베이징 조약을 맺은지 안 맺은지도 몰랐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너네가 이 땅 갖고 가 이렇게 하고 줘버렸으니까. 자기네 땅 아니잖아요. 왜 갖고 가? 아닌데 그러니까 청나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고 나니까 이게 그 러시아는 연해주까지 오니까 두만강까지를 접하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하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남하 정책은 뭐예요? 한반도를 먹겠다 이거죠. 그 밑까지? 밑에까지 아까 허브잖아 허브. 지정학적 침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블라디보스토크 먹고 핫산 먹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싸웠던 녹둔도까지 다 먹고 이제 두만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우리 한반도야. 한반도. 그 여기까지 먹어야 되겠다. 그걸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 동진 정책에 의한 남하 정책을. 그러면 하나 또 질문할게요. 예. 그러면 이 남하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무산되는 건가요? 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호시탐탐 노렸단 말이에요. 호시탐탐 노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간파천이라고 하죠. 그게 1895년인데 7.1파가 딱 다 이 장악을 한 거야. 이제 7.1파가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 고종 황제가 어디를 갔죠?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서 아간파천을 맞아요,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있다 보니까 7.1파가 이제 딱 잡다 보니까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러시아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조선 한반도 땅을 나눠 먹자. 또 세 번째? 세 번째 또 나눠 먹자.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때 나눠질 뻔했어요. 근데 누가 반대 안 하면은 러시아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는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은 남하 정책에 의해서 그때 이제 막 기세가 등등했단 말이에요. 이제 북경 조약에 의해서 연해주 땅 다 먹었지. 뭐 돈만 까딱하면은 저 한반도 다 먹을 것 같잖아. 그렇죠. 왜 아간파천에서 고종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자기네 공사에 들어와 맞아요. 있으니까 고종을 활용해 갖고 한반도를 다 먹으면 되는데 일본이 와서 아유 우리 조선 나눠 먹지요 이러니까 아니 왜 나눠 먹어? 우리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러고 러시아가 반대를 하는 거야. 이제 러시아가 욕심 부리는 욕심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러시아가 욕심을 안 부렸으면은 또 나눠졌어요. 그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항상 이런 그러게 문제가 말이야. 벌어져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아주 세 번씩이나 이렇게 나눠 그렇죠. 먹으려고 그러는 그 이제 건데. 뭐 상당히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위쪽을 러시아가 갖고 가세요. 밑쪽을 우리 일본이 갖고 갈게 이러니까 러시아가 NO 이러니까 다시 일본이 또 한 번 제의를 해요. 그럼 그 평양선이 아닌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할게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남을 우리 일본이 먹을 테니까 한강 이북을 러시아가 잡수세요.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가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NO 우리 안 해. 이래갖고 무산됐어요. 만약 그때 예스 했으면은 그쵸.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지금 한국 없잖아요. 없어요.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아유 이제 나눠 먹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다 남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경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세 번이나 이렇게 나눠 진짜 세 번이나 나눠 예.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예. 그러면 박사님 러시아가 다시 한반도 분할이란에 대해 일본 제의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세히. 그 아까 이제 일본이 아까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네. 일본이 이제 그 당시에 전체 여건 환경을 보면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은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제 군자금을 많이 얻어갖고 러시아하고 전쟁. 러일 전쟁을 준비를 완전하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가 후회를 한 거야. 그때 나눠 먹자고 할 때 그냥 나눠 먹을 걸 괜히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번째로는 러시아가 일본한테 제안을 해요.
그러지 말고 너네가 옛날에 우리 보고 나눠 먹자고 했잖냐.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한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나무를 너네가 먹어. 그러면 일본. 우리가 먹을게. 이랬는데 이번에는 누가 또 일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왜 반대를 하느냐? 이제 러일 전쟁 준비를 다 끝내놓고 영국과 미국이 자기 편이란 말이에요. 그 러시아를 침공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를 자기네가 일본이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러시아하고 나눠 먹을 필요가? 그런데 아마 한반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연해주까지 다 올라갈 그쵸? 만주까지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그걸 또 제안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반대를 하냐면은 일본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번이나 걸쳐서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지정학적 측면, 지경학적 측면에 의해서 워낙 좋은 자리에 허브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우리가 일제강점 이전에 벌써 이런 4차례에 걸쳐 갖고 우리 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려고 강대국들이 영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청나라와 명나라 그래서 아마 지금도 우리 분할돼 있잖아요. 예. 그 북쪽하고. 예, 예. 그래서 동일하는 게 반대하는 그렇죠. 강대국들이 그 이유이지 그때 이제 않을까요? 명청이 지정학 때문에. 명청이 진하고 일본 그대로고 그치. 뭐 러시아 그대로고 여기 지금 미국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지금 그 130년 전 108 몇백 년 전 뭐 임진왜란 같으면 한 4,500년 전부터 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려고 했던 그 강대국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21세기에 들어서 좋은 위치에 그렇죠. 우리가 좋은 있다. 위치, 이렇게 아주 이제 좋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정학적 그렇죠. 지정학적 위치가 지정학적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대한민국이 뭐라 해야 되나요? 호시탐탐? 예, 호시탐탐? 강대국이 노리는 거죠. 그렇죠. 계속 누리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오늘은 저도 진짜 새로운 내용은 많이 알게 됐고 그 전에는 대한민국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4번씩이나 분할하려고 했었던 거에 대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박사님께 너무 고맙고 오늘 재밌는 내용은 얘기하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서 만나 볼게요. 감사합니다.